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7월 15일 제 159회 토요 마음 공부 시작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3분 명상, 3분 마음 챙김 명상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시면서 준비된 분은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요즘 우리가 MMPT 8회기를 하나하나 이제 복습하듯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상을 다루는 중이고요. 지난 시간에 원래 준비는 이제 호흡 명상까지 준비했었는데 몸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호흡 명상은 오늘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몸 명상에 대해서 새로 좀 깨우치신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좀 몸과 친해져야겠구나. 그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친해진다는 것은 또 안다는 거죠. 내 몸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 마음 공부라는 게 나에 대한 공부죠. 내 마음을 알고 마음짓이라는 게 나를 아는 거고 마음기술이라는 게 내 마음을 쓸 줄 아는 건데 그게 나에 대한 공부죠. 나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관리, 내 마음에 대한 이해, 내 마음에 대한 관리. 음.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할 때, 이 마음사 이론으로 볼 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나가 몸나잖아요. 몸나. 몸. 여러 나들이 있죠. 이런 나 저런 나 많은데 특히 중요한 게 이게 몸나죠. 이 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욕구와 생각의 결합체, 복합체잖아요. 동기, 인지 이런 것들의 결합체가 나거든요. 이 동기 하나하나마다 다 나가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 바라는 게 또 비슷하게 묶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그 동기들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반목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마음, 사회, 정치를 잘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게 어떤 생물학적인 욕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주로 이게 몸나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죠. 몸나. 이 몸을 좀 잘 알아야 돼요. 몸을 좀 우리가 등한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좀 더 관심 갖고 내가 어느 때 몸이 편한지, 내가 어느 때 몸이 무리되고 있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 뭐 저한테도 하는 얘기기도 해요. 뭐 일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좀 무리할 때가 있어요. 아주 몸에선 신호가 올라오고 있는데 못 느끼는 거죠. 이제 몸에 대한 관심이 일단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몸에 대해서 좀 잘 알자. 몸에서 어떤 느낌이 올라올 때 느낌을 좀 잘 알고 또 뭐 그 몸이 뭘 할 때 정말 내 기분이 좋은지 그걸 좀 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몸이 안 좋은지. 먹는 것도 그래요. 내가 뭘 먹으면 입에서는 좋은데 먹고 난 다음에 안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몸을 잘 알고 몸을 존중해 줘야죠. 아,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내가 편하구나. 내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있구나. 뭐 이런 그 것도 내 몸에 대한 공부죠. 공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알아간다. 안다. 이게 친하다. 이 몸과 친해지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 지난 시간에 좀 그 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호흡 명상은 좀 미뤄졌는데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을 쉰다. 특히 욕구 생각을 쉬는 훈련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세상의 감각과 친해지고 우리가 욕구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은 이 감각과 소통이 되게 되죠. 감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죠. 또 거꾸로 말하게 되면 우리가 감각의 마음을 열게 되면 욕구 생각이 내려가게 되죠. 욕구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은 더 치성을 하는데 그냥 문득 이 감각의 문을 열어주면은 감각이 들어오면서 욕구 생각이 내려가거든요. 그 마음이 편안하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감각,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지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이 이 몸나와 친해진다. 이 몸과 친해진다는 것은 역시 감각입니다. 내가 감각을 못 느낀다면 내가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몸에 대한 감각, 지난번에 여러 가지, 네, 내부 수용기 감각, 고유 수용 감각, 또 전정 감각 등 나눠서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몸에서의 그 감각을 느끼는 좋은 수행이 이 몸 명상, 뭐 일명 뭐 바디 스캔이란 말도 쓰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유튜브에 많이 활용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익숙해지면은 안 틀어도 됩니다만 아무래도 그 안내 명상 유튜브에 있죠. 이게 15분짜리부터 뭐 20분짜리, 30분짜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좀 틀고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자꾸 딴 생각으로 빠지거든. 그래서 이게 부위를 불러주니까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열심히 좀 하시고, 이번 시간에 좀 피드백 시간 갖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채팅창에 한번 여러분들 그 일주일 동안 몸과 얼마나 친해지셨는지, 네,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어, 몸 명상, 몸과 얼마나 친해지셨는지 소감 잠깐 써주시고요. 질문도 좋습니다. 아, 네, 안내 명상 처음에 듣다 보면은 잠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건 평소에 좀 수면이 모자란 거니까 잘 된 일입니다. 주무셔도 좋습니다. 어찌 보면 더 꿀잠 잤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다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다음에 깨신 다음에 한 번 더 해라. 이걸 권합니다. 왜냐면 정신이 이제 맑아졌으니까 그때 이제 몸을 가만히 느껴보면서 몸과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이 드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고요.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잘 잤다.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시도한다. 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 명상은 예, 누워서 많이 하는데 앉아서 하시고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전철 타고 가거나 뭐 버스 타고 가다가도 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아, 박 선생님은 설거지, 네, 그 행위 명상을 네, 하셨군요. 아, 임 선생님 지금 근무 중 시간이시군요. 네. 아, 꾸준히 하셨군요. 부분 틈나는 대로 좋습니다. 전신을 꼭 안 하더라도 부분. 아, 나와 더 친밀감이 느껴졌다. 네. 나가 친해진다는 말이 좀 웃긴데 한결 자기자비가 수월해지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잘하셨네요. 임 선생님 진짜 지난번에 몸병상에 대한 새로운 깨침이 오셨던 것 같은데 잘 됐습니다. 그걸 실천을 하셨군요.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상은 넓은 의미에서 명상은 사실은 특히 몸 명상, 호흡 명상 등은 몸의 감각을 통해서 하는 명상은 자기자비의 일종입니다. 자기자비라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에 대한 사랑. 첫 번째가 몸 나에 대한 사랑. 그 몸을 가만히 몸에 귀를 기울여지고 그냥 생각을 내려놔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만히 내 몸에 주의를 보내는 것만으로 그 부위에 내 의식이 가는 곳에 기가 가고 기가 가는 곳에 혈이 가고 변화합니다. 그래서 몸도 훨씬 좋아지고요. 그래서 또 나 자신과 사실 모르는 사이에 서먹한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부위에 대해서 조금 더 친해지실 수가 있고, 알게 모르게 내 몸과 가까워지면서 내 몸과의 연결이 높아지는 거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올 초에 자비 많이 다뤘잖아요. 자비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 볼까요?
자비의 핵심 뭐라 그랬죠? 연결이에요, 연결. 연결. 자기 자비는 나와의 연결. 나와의 연결이 되면 이 자비, 사랑자비의 기운, 사랑자비의 기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다. 근데 막혀 있다.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나에 대한 자비, 나와의 연결이 될 때 되죠. 그래서 나와의 연결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몸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몸 명상을 통해서 내 몸과 가까워지는 것이 내 몸과의 몸나와의 연결이 되는 것이고, 몸 명상 자체가 일종의 나를 사랑하는 자기자비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또 내 몸에 더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고 내 몸을 좀 더 존중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연결을 주는데 훌륭한 방법이다. 물론 이제 내 몸에 대한 나에 대한 그런 감사, 이 감사 역시 그 감사와 자비는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 나와의 연결을 높여주는 것이고, 또 타인 자비를 할 때는 타인에 대한 감사, 타인과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인지적인 작업들, 이런 것들이 그 연결이 음, 내 안에 있는 그 강력한 밝고 따뜻한 자비의 에너지를 끌어올려 주고요. 첫 번째 수혜자는 물론 나죠. 타인을 향한 타인 자비지만 먼저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니까 내가 첫 번째 수혜자고 타인한테 그 마음이 가게 되고 행동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임 선생님 훌륭합니다. 지난번에 그 몸 명상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을 하셨는데 그동안 조금 등한히 하셨다가 나는 좀 잘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했었는데 지난번에 통찰이 오셨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시고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자비까지 연결되신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이 선생님은 어, 저의 바디 스캔 30분짜리를 하셨군요. 네, 손끝이 저린 느낌이 들었다. 이전에도 명상을 하면 손이 저려요. 왜 그럴까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어, 이것도 중요해요. 이 감각 하나의 자극이죠. 자극 자체보다도 구성주의. 우리의 경험은 어떻다고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자극을 내가 뭐라고 해석하느냐, 구성하느냐, 그게 영향을 또 줘요. 경험에. 그래서 그 쩌릿쩌릿한 느낌이 났을 때, 아, 이게 뭔가 좀 통하는구나, 기가 통하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찌릿찌릿한데, 이상한데,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기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겁나죠. 안심이 안 되죠. 물론, 쩌릿쩌릿한 게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음,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거지만, 그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손에 어떤 뭐가 있거나 그것이 그 발견됐다고 할 수 있죠. 평소에 몰랐다가. 그래서 뭐 모든 경우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거의 90, 한 5% 이상, 99% 일반적으로는 그냥 있을 수 있는 감각이고 그거를 이 명상적인 건 뭐예요? 베어 어텐션이잖아요. 베어 어텐션. 그냥 섞지 않고 그냥 경험하는 거. 그냥.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에 꽂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경험하시다 보면 찌릿찌릿한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좀 따뜻한 느낌도 있고 흐르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묵직한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간에 내가 꽂혔다. 그리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뭔가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스토리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 경험은 나의 그 생각에 의해서 착색된 모습으로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비단 이 손의 감각뿐만 아니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특정 생각 자체보다도 특정 생각 자체에 대한 나의 생각, 판단, 해석.
그것이 더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기억하시겠죠? 문제를, 그 다음 말은 뭡니까?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모든 경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특수한 경우에는 몸에 정말 그 뭐 의과적인 좀 더 탐색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엔 잘 못 느끼다가 명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경우를 100%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바깥의 자극이든 안의 자극이든 그 자극을 내가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구성에 따라서 나의 경험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명상은 지금 베어 텐션 훈련이니까 탑다운을 멈추는 거거든요. 배어하다는 것은 탑을 탑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탑다운 프로세싱 하거든요. 탑다운 프로세싱. 이 인간 정보 처리의 특징이죠. 위에서 아래로의 처리. 탑.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욕구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쉬는 훈련이 이제 명상 훈련이죠. 네. 그래서 그 이 선생님, 네. 손이 뭐 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자꾸 이상하고 뭐 그렇다면은 뭐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뭐 아주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 좀 저리구나. 또 가만히 보다 보면 다른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특정한 것에 꽂히지 않으시고 네.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부족하시다면 이 선생님 마이크 켜고 다시 보완 설명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열정님은 지난주 특별한 몸 명상하는 것보다 마음 공부 참여하면서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몸에 주의를 보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시군요. 얼굴 표정이 찌푸리고 있지 않은지, 자세가 구부러져 있는지 얼굴의 표정과 몸의 자세에 주의를 기울여 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떠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랬다만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좋았다는 겁니까? 뭐 나빴다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저 그랬다는 겁니까? 뭐 그것도 있었으면 더 좋았겠네요. 그 말씀까지. 이렇게 얼굴 표정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음, 마음도 기울여 보고 내 몸의 자세에도 마음을 이렇게 주의를 보내 보니까 어떠셨는지 그것도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키셔도 괜찮고요. 네. 네, 제 얼굴 표정이 아, 열정님 아주, 좀 마이크 키셨나요? 네, 안 들리실까요? 아닌가요? 네, 들리지는 않는군요. 저만 안 들리나요? 네. 그냥 쓰셔도 됩니다. 안 소리가 좀 되면. 작으십니다. 아, 소리가 작아요? 아, 써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소피님, 몸명상 하다 보면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로 주의가 가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 그래요. 그럴 때도 있어요. 통증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 15분이든 30분이든 그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멘트를 따라가세요. 그냥. 아주 정말 내가 너무 아파갖고 해줄 수 없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심한 통증은 아니죠? 혹시 뭐 더 궁금한 건 마이크 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 어떤 심한 통증이신지. 통증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네. 어깨 뭉침이나 아니면은 네. 이제 그런, 그러니까 아, 약간의 두통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쭉 하다가 음, 그쪽으로 주의가 가게 되고, 왜 네. 아프지? 이렇게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아, 네. 내가 어깨가 뭉쳐 있구나 이런 생각하다 보면 이게 중간에 네. 좀 중단하게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중단하게 되고 다시 그런단 또 말이죠. 네, 처음으로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하다 네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음,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네. 중간에 잠이 들기도 하고 아, 그랬던. 그래요? 네, 잠이 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단은 네. 그 15분이면 15분, 30분이면 30분을 그냥 쭉 따라가세요. 그 다음에 여전히 어느 한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 그 부분에 가만히 더
그 말하자면 아픈 여러 자식이 세 명 있다면은 잘 노는 아이들은 냅두고 좀 아프다고 하는 자식한테 좀 더 관심을 기울이듯이 어깨가 좀 아픈 것 같으면 어깨에 한번 관심을 한번 줘보세요. 주의를. 네, 걱정은 넣지 마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의식이 가는 곳에 기가 가고 기가 가는 곳에 혈이 간다. 그래서 주물러 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그 부위를 가만히 느껴보기만 해도 그 부분이 좀 스르르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뭐 어떤 때 좀 속이 좀 식사 후에 불편할 때도요. 그때도 뭐 소화제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불편한 부위 배 복부에서 느껴지는 그 식사 후에 느껴지는 불편한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아프다고 칭얼칭얼하면 이제 아 그랬니 아팠니 물론 이제 필요한 처치는 다 해주고 뭐 무슨 약을 발라주든지 뭘 약을 먹이든지 아무튼 뭐 필요한 처치는 다 했지만 여전히 좀 아프다고 칭얼대면 그때는 같이 들어 아유 그랬구나 아프겠구나 이렇게 같이 이제 공감해주는 그러다 보면 애가 이제 칭얼칭얼하다가 잠이 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 갖거나 이게 지금 빨리 나야지라고 뭐 야단을 치거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그 따뜻한 마음으로 혹은 약간의 호기심으로 가만히 그 부위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배가 더부룩한 것도 스르륵 풀리기도 해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음식이 좀 너무 많이 먹었거나 뭐 좀 안 좋은 걸 먹었거나 좀 아니면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속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가만히 그 불편한 배를 지켜보시다 보면 그럼 생각이 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가라앉으면서 또 내 의식이 가만히 중립적인 그런 의식이 가거나 혹은 따뜻한 자비에 관심이 가거나 그럴 때 그 부위가 좀 풀려요. 기가 간다고 할까요? 아무튼 혈액은 또 훨씬 더 많이 흐르게 되죠. 우리가 손에 마음의 눈으로 손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손이 묵직하고 따뜻해지거든요. 혈액이 많이 흐르면서. 그것처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냥 넘어가도 좋다. 이것도 평소에 그런 게 있다면 그 부위만 부분 몸 명상 하듯이 어깨만 가만히 그 부위를 어떻게 아픈지 가만히 느껴주는 것도 좋고 혹은 배가 불편할 때 배를 가만히 그 감각을 느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구성주의에서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감각 자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총고통 공식을 그때 어디 써놓은 게 있던가요? 다음에 하나 써놔야겠네. 총고통. 큰 고통은 뭡니까? 1차 고통 플러스 2차 고통이잖아요. 그 내가 주어진 감각에 저항하지 않으면 2차 고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1차 고통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1차 고통은 대개의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두 번째 화살을 쏘게 되면 그 통증이 더 커지고 더 오래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 또 아마 또 하나는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겠죠. 약간 자주 어깨가 좀 뭉친다거나 어깨가 아프다면 내가 평소에 자세가 어깨에 무리를 주는 자세로 많이 앉아서 작업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근본적으로 자세를 개선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 명상하시다 보면은 아프다는 아픈 것을 더 잘 느낀다라는 이제 보고가 종종 있는데 그거는 명상 때문에 더 아파졌다기보다는 평소에 그쪽에서 좀 컴플레인이 그쪽에서 좀 힘들다는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자기 일 하느라고 몸에 좀 말하자면은 등한히 한 거죠. 그래서 못 느끼다가 이렇게 이제 몸에 관심을 주니까 그때 이제 그 부위에서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없던 게 생긴다기보다도 원래 있던 것을 더 잘 알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럴 때도 놀라거나 뭐 혹은 또 야단치거나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 경청하듯이 그런 자세로 몸의 감각에 베어 텐션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혹은 자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자주 반복된다면 네, 자세를 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의학적인 처치를 받는다거나 그런 그 후속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죠. 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인 선생님은 취침 중에 배가 자주 아파서 깨곤 하는데 지난 주간 동안은 일어나지 않고 계속 바라봐 줬더니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훌륭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이 이미 여기 지금 아, 그 간증이 나오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렇게 스르르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총 고통은 1차 고통 더하기 2차 고통이거든요. 내가 가만히 있는 그대로 bear attention,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그 저항을 제로 값을 주거든요. 2차 고통이란 게 1차 고통 곱하기 저항이기 때문에 저항이 제로가 되면 1차 고통이 아무리 크더라도 2차 고통은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2차 고통이 줄면서 1차 고통은 시간과 함께 원인 소멸되면서 이제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경험할 수 있죠. 네. 임 선생님, 뭐 좋은 체험 소감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별빛님, 몸에 의식을 기울이면 이완된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몸에 긴장이 들어갈 때마다 몸에 의식을 기울여 보았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그랬더니 뭐 별 변화 없었다. 더 나빴다. 아니면 의식 몸에 기울였더니 긴장이 풀리더라든지 뭐 그다음 말 앞부분만 있고 뒷부분이 없네요. 네, 그것도 좀. 열정님 아까 답변이 나왔네요. 그 평소에 뭐 따로 몸 명상을 틀고 들지는 않았지만 일상에서 내 얼굴 표정이라든지 자세에 좀 더 주의를 주는 한 주간이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표정 관리와 자세 관리에 도움이 있었다고 하시네요. 네. 표정 관리라는 말은 좀 여러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어떤 표정 관리? 아,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좀 뭐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자세 관리는 좋습니다. 자세 관리 그러니까 좀 자세를 바르게 갔는데 아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 어디 한쪽이 좀 기울거나 좀 어깨가 좀 올라가거나 뭐 이런 긴장된 자세가 있을 텐데 자세에 도움 됐을 거고요. 표정 관리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내 속마음을 안 보여주려고 했던 뜻인가요? 그런 표정 관리인가요? 음, 모르겠네. 그런 관리인지 아니면 음, 내 얼굴이 좀 더 편안해졌다든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긴장된 거를 많이 깨닫게 됐다든지 그러면서 얼굴이 많이 좀 부드러워졌다든지 뭐 그런 뭐 표정 관리라는 말은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 아까 제가 그 손끝 저릿저릿한 거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되었다고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별빛님은 그렇게 어, 긴장이 됐을 때 몸에 주의를 보냈다. 그다음에 뭐 별 변화는 없었는데 스트레칭을 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긴장됐을 때 그전에는 아마 그냥 긴장된 대로 살았겠죠. 근데 이제는 몸 명상을 하시면서 긴장되면 긴장된 걸 이제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봤을 때 뭐 긴장이 풀리진 않았지만 긴장돼서 스트레칭을 했다.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다음에는 한번 실험 삼아 스트레칭 전에 한번 한 1분 정도만 바라볼까? 1분 정도만 충분히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줄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보시는 실험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열정이 금방 답변 주셨네요. 미간을 찌푸리거나 입꼬리가 내려갔었는데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의 표정 관리군요. 네. 네, 뭐 마음을 숨기는 그런 표정 관리가 아니라 아, 네, 그 얼굴이 모르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집중하다 보니까 미간이 찌푸려져 있거나 입꼬리 내려간 경우 종종 있죠. 근데 그거를 개선할 수 있었다는 거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안면 근육하고 우리 정서는 밀접해요. 그래서 우리 정서를 안면 근육이 표현해 주기도 하지만 거꾸로 안면 근육이 피드백돼서 우리 기분을 좌우해요. 그래서 똑같은 만화도 이렇게 볼펜을 아, 이로 물면은 입술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만화를 얼마나 재밌냐 평가하고 하나는 입술로 물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입술이 좀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만화가 얼마나 재밌냐 평가하면요. 이로 물었을 때 만화가 훨씬 재밌다는 평점이 높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내 얼굴 표정 자체가 내 기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서 똑같은 그 만화도 코믹 만화도 그 재미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코믹 만화 봐도 별로 안 재밌잖아. 그래서 그 얼굴 표정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도움되죠. 그러니까 내 얼굴 몸 명상만 하더라도 얼굴 근육이 편안해지고 얼굴 근육이 편안해지면 뭐가 편안해지겠어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얼굴 명상, 그 부분 몸 명상이죠. 얼굴 명상. 네.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호흡 명상 들어가겠습니다. 중간 명상 하지 않고 호흡 명상으로 하면 되겠죠? 네, 중간 명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호흡 명상 할 거니까. 자, 물론 잘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전부 지금 앉아 계시죠? 네, 바닥에 앉아 계신 분은 그냥 바닥에 평자로 앉으시면 되고 저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만 의자에 앉으신 분이라면 의자에 등을 기대지 마시고요. 약간 앞으로 앉아서 등을 기대지 않고 앉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좌골을 좀 느끼면 좋겠어요. 이 좌골.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게 좌골이잖아요. 좌골. 엉덩이. 앉을 좌자죠. 앉는 뼈. 예. 이 좌골이 느껴지시나요? 양쪽 좌골 느껴져요? 그게 딱 균형 맞았어요? 어느 한쪽에 더 체중이 실리지 않았어요? 예. 약간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가 천천히 의식은 좌골에 두세요. 좌골 느껴져요? 다시 한번요. 살짝 앞으로 하셨다가 몸을 들시면 좌골의 느낌이 있죠? 네.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좌골을 느끼세요. 좌골. 좌골. 네, 느끼죠? 그 다음에 양쪽 좌골에 체중이 골고루 실렸어요? 한쪽이 더 실린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여 보세요. 왼쪽으로 기울이면 좌골 왼쪽이 더 잘 느껴지죠? 체중이 왼쪽에 실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 좌골에 체중이 실리죠? 더 많이 실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그 어느 중간에 왼쪽 좌골과 오른쪽 좌골에 아주 공평하게 체중이 실리죠. 네. 편안하게요. 어깨 힘 뺍니다. 한 1분 동안만요. 뭐 그동안 나름 호흡하시던 분은 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새로 하듯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새로 하신다는 기분으로 턱은 좀 살짝 당기시면 돼요. 너무 당기지 마시고 들지도 말고 적당히 딱 이렇게 정수리가 하늘을 딱 향하고 어깨 힘 툭 떨어뜨리고
좌골, 양쪽 좌골에 체중이 골고루 공평하게 실렸고요. 편안하죠? 이 상태에서 숨을 쉬잖아요. 절대 내가 그 숨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세요. 아, 숨은 아랫배로 쉬어야 돼. 단전으로 호흡해야 돼. 적어도 복식 호흡해야 돼. 흉식 호흡은 나쁜 거야. 뭐 이런 선입관을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내 몸이 필요로 하는 호흡하게 두세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쉬겠죠? 왜요? 뭐 산소가 필요하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 한숨 쉴 때도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호흡, 어떤 호흡인지 약간의 궁금함을 가져보세요. 지금 내 몸은 어떤 호흡을 하고 있나? 약간의 궁금함.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호흡이 좀 얕은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뭐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최 선생님, 네, 화면 조금 좀 봐주시고 좀 이렇게 흔들리면 좀 조정해 주세요. 네, 좀 조정이 된 것 같기도 하다, 이제. 네. 아, 조금 전에 막 흔들림. 음, 네, 고맙습니다. 네. 음, 화면을 켜주시는 건 좋은데, 안정되게 켜주시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몸의 호흡에 대한 어떠한 선입관도 고정관념도 내려놓는다. 그리고 내가 호흡을 할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호흡해요. 빠르게 호흡할 때도 있고, 온몸을 들썩일 때도 있고, 아주 위축된 호흡을 할 때도 있고, 아주 가는 호흡을 할 때도 있고, 느린 호흡할 때도 있고, 빠른 호흡할 때도 있고, 뱃속 깊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냥 얕게 될 때도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게 강제하지 말고, 우리 몸 명상할 때 이 경청하듯이 마음의 귀를 기울였듯이 지금 이 호흡 명상은 몸 명상의 일종입니다. 이 몸의 감각 중에 부분 몸이잖아. 이게 특히 이 어깨부터 해서 이 골반까지 몸 전체. 물론 자세히 보면 몸 전체가 움직일지도 몰라. 숨을 들이쉴 때는 몸 저 발가락 끝도 움직일지 몰라요. 자, 이렇게 뭔가 움직일 때 자세히 느끼면 요 머리도 움직이고 있을지 몰라요. 들숨 때 머리와 날숨 때 머리가 조금 다를지도 몰라.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이 몸통에서 숨이 들어올 때는 이 몸의 어느 부위가 늘어나고 있지? 어떤 변화가 있지? 아랫배, 옆구리도 있죠. 가슴, 등 쪽도 있어요. 허리 부분도 있어요. 이 안에서의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지금 내가 1분 동안만 그냥 느껴보세요. 내 몸이 어떻게 호흡하는지 그냥 느끼세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좌골을 딱 공평하게 좌골 양쪽 좌골이 몸을 공평하게 음, 받도록 하고 어깨 힘 툭 떨어뜨리고 마치 옷걸이에 옷이 걸린 것처럼 툭 떨어뜨리시고 턱은 살짝 당기시고 눈은 감으셔도 되고 떠도 돼요. 뭐 뜬다고 해서 뭐 부릅뜨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한 반개라고도 하죠. 이렇게 눈은 뜨셔도 되고 감으셔도 되고 그 상태에서 제가 1분 동안 그 타이머로 시간을 잴 테니까요. 지금 내 몸이 어떻게 호흡하는지 몸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 명상. 이 몸의 어느 부위가 지금 이렇게 매 순간 변화하는지 그 한번 관찰해 보시고요. 그 느껴 보시고요. 채팅창에도 한번 써보실 그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관찰해 봅니다. 자, 잘 느껴봅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어떤 감각을 느끼셨는지, 몸의 어떤 부위에서 어떤 감각을 느끼셨는지 한번 좀 느낀 점을 한번 나눠볼까요? 채팅창에. 네. 네, 쓰시던 분 마저 쓰시고요. 한꺼번에 피드백 하겠습니다. 음, 음, 네,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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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이제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마이크로 질문하셔도 되고요. 에, 별빛님, 어깨 윗등이 피로하고 묵직한데 호흡 명상한 지 중간 정도 지나니 살짝 가벼워지고 긴장이 조금 내려갔다는 느낌이 있었다. 네, 좋습니다. 음, 들숨 때는 뭐 어디가 움직이고 날숨 때는 어디가 움직이든가요? 별빛님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들숨 들숨 때는, 때는 어디가 움직여요? 들숨 때는 여기 위 상체요. 예, 예. 횡격막이랑 여기 네, 윗가슴이랑 어깨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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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날숨 네, 때는, 그 날숨 때도 뭔가 이렇게 몸이 살짝 살짝 앞으로 뒤로 움직이고 네, 있구나. 그거까지 느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주신 그 소감도 나쁘지 않아요. 그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묵직한 걸 느꼈고, 호흡 명상 전반적으로 좀 가벼워졌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요청드린 거는 조금 더 미시적이라고 할까요? 이 몸 명상하듯이 몸 명상의 일종이에요. 호흡 명상은 부분 몸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어디 호흡이 어디까지 내려가는 것 같고 뭐 음. 옆구리인가 뭐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도서관장님은 코로 공기가 들어와서 가슴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흐름을 느꼈다. 이 도서관장님은 주로 요 코끝에서 느끼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이것도 뭐 코끝으로 그 공기의 온도 감각, 접촉 감각으로 이제 하시는군요. 네, 그것 좋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지도할 때는 이 몸에서의 그 감각, 몸에서 몸이 이렇게 숨이 들어올 때 몸이 늘어나고 줄어들 때 몸의 어느 부위가 어떻게 늘어나고 어떤 감각으로 느껴지는지 그거를 이제 주로 지도합니다. 네, 도서관장님 지금 하듯이 뭐 코에서 느끼셔도 좋습니다. 네. 이 선생님은 호흡에 집중하기 전에 피부에 와닿는 선풍기 바람을 느꼈어요.
and 그리고요. 그 다음 말씀이 없네. 선배님 느꼈어요. 그 다음에 호흡에서는 뭘 느끼셨어요? 호흡하는 동안에 들숨 때는 뭘 느끼셨고 날숨 때는 뭘 느끼셨냐?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그 호흡 명상을 어,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단디님, 코로 약간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 나가는, 단디님도 코로 하는 걸 익히셨군요. 괜찮습니다. 코로 하셔도 돼요. 예, 그 남방에서 주로, 물론 이제 남방에서도 미얀마의 그, 음, 그 센터에 따라서는 배로 하는 곳도 있고, 네, 코로 하는 곳도 있는데, 코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운 지방이라서 그럴까요? 어쨌든 네, 코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박 선생님, 배근육 움직임과 코 쪽으로 공기 지난 느낌 느꼈다. 좋습니다. 감정 느낌 없었다. 네, 뭐 감정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몸을 느끼기도 바쁘실 텐데 바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약간의 호기심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음, 배근육이 표현하기 힘들죠. 배가 분명히 배에서도 배의 위인지 중간인지 아래인지 이 배의 옆구리 쪽인지 뒤쪽 옆구리인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쓰시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가 느낄 때는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느껴야 한다는 거죠. 요 아래에서 오늘은 여기 요 호흡이 주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갔다가 올라온 느낌인데라든지. 네. 소피님은 옆구리 쪽 뼈 쪽 확장, 네, 이 갈비뼈 이 확장되죠. 느낌과 양옆 턱에서 소름 같은 왜 소름 같은 걸 느꼈을까요? 집중이 되면서 느껴졌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몸이 자유롭게 호흡하도록 두기보다 자주 통제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느끼셨어요? 도피님? 아, 그 자유롭게 호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지식 같은 게 들어오면서 뭔가 음, 복식 호흡을 해야 될 것 같고 음, 그래서 다시 또 자유롭게 두려고 하고 이게 좀 음, 1분 잠깐 사이에 그게 계속 네, 반복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찰,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때로는 뭐 너무 불안할 때 특정한 호흡이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의도적인 호흡이. 예를 들어서 너무 불안하다. 그럴 땐 날숨을 일부러 길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런 호흡을 한 10번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안면 근육이 내 정서 상태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안면 근육의 그 형태가 피드백이 돼서 정서에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상호작용이거든요. 그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호흡에 반영이 되죠. 근데 호흡을 내가 바꾸게 되면 마음 상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통제하는 것이 꼭 나쁘다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명상으로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통제하시기보다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한 두세 번 심호흡 할 수도 있어요. 시작할 때 그냥 하나의 리튜얼처럼 뭐 이렇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는 몸에다 맡기시고 어, 짧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고. 짧으면 짧은 대로 짧은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구나 하고 이 몸 명상하듯이 이 몸 부위에서 어디가 세부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어딘 조금 움직이고 어디서는 어떤 압박감이고 어디서는 늘어나는 느낌이고 뭐 이러한 그 세세한 거를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가만히 느껴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내려가지고 호흡도 아마 바뀔 겁니다. 내가 관찰하기 시작하면 느껴주기 시작하면 많이 편안해지니까 많이 편안해지니까 몸 호흡도 좀 편안해지고 조금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만히
가만히 느끼시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음, 자주 통제하려고 했다는 거 알게 되셨다는 거 그것도 좋은 체험입니다. 음, 그게 적지 않은 분들이 호흡 명상할 때 답답하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호흡을 통제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통제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공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문제시하는 게 더 문제다. 그게 뭐냐면 자꾸 통제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어떻게 뭘 해버리려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다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죠. 우리가 이 가려울 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긁을 땐 시원할지 모르지만 긁다가 이제 뭐가 이렇게 상처 나고 2차 감염되고 딱지 생기고 딱지도 뗀다 그러다가 또 그러고 더 덧나거든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피부 같은 경우 이게 건드려서 덧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통제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명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마음 기술 중에 하나다. 종종 제가 레디비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레디비, 레디비 기술이죠. 그냥 내버려 두는 기술이에요. 그런가 보다 하고 냅두유 하는 거죠. 내버려 두는 기술. 이 레디비 기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이거는 내 속의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생각들하고의 관계를 바꿔주게 해요. 그냥 응 그래 하고 그냥 응 그래 응 그래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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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생각 응 그래 밖에서 뭐 시끌시끌시끌 응 그래 다시 호흡으로 응 그래 안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대인 관계에서도 참 도움이 되고 그래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안 싸워요. 공부할 때도 집중이 도움이 돼요. 공부하다가도 잡생각 날 때 응 그래 하고 돌아오면 돼요. 안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응 그래 그냥 생각이 아 그래 알았어 응 그래 그러다 보면 여기에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명상에도 도움이 되고 특히 명상 기술을 하다 보면은 집중력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 집중력이 일상생활에서도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실 때도 그 집중력이 향상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집중력이 낮은 이유가 가장 큰 게 이게 반추거든요.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반추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는데 한 절반은 뭐 아침에 부부싸움한 거, 또 집에 와가지고는 또 김 부장한테 혼난 거, 뭐 이거의 절반이 그쪽에 지금 루머네이트 되새김질하고 있으니까 뭘 집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떠오르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그래 그래 하는 레디비 기술을 음, 잘 발전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음, 꾸준히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통제하지 않는 어떤 수용의 이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양성하는 거죠. 어찌 보면 통제하지 않음이 굉장히 고급진 통제 기술이죠. 약간 역설적이지만 통제하지 않음이야말로 가장 고급진 통제의 기술이다. 그게 나와의 관계에서든 자녀와의 관계에서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든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통합니다. 통제하지 않음이야말로 가장 고급진 통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또 뭐 올라왔네요. 열정님,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고 뱉을 때 가라앉는 것을 생생하게 실감하게 됐습니다. 생생하셨다고. 좋습니다. 마음이 잠시라도 차분해지는데 잠깐 지난주 일이 떠올랐습니다.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열정님 아주 생생하게 실감했다는데 혹시 말씀 주실 수도 있나요? 어떻게 생생하게? 네, 교수님, 들리실까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일단 제가 그 평소처럼 그냥 손을 이렇게 배 음, 쪽에 대고 있어서 그 예, 부풀어 오른 게 더 실감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평소에도 뭐 생생하게 실감을 느끼고 계신데 그냥 쓰신 건가요? 아니면 오늘 또 특별히 생생하게 느끼셨던 건지? 예, 평소에도 이런 부분 자주 음, 느낍니다. 예, 오늘 이제 더 좋습니다. 짧은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음, 하니까 더 생생하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분밖에 안 했거든요. 여러분 뭐 명상하고 그러면 뭐 적어도 뭐 10분, 20분, 30분 해야 한다고 믿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거 좋습니다만 1분만 해도 좋다. 그 밀도, 질, 양보다도 질, 밀도 이거에도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딱 1분을 한다. 네. 또 잘 안 느껴지시는 분은 지금 열정님처럼 배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느껴보세요. 느끼시다 보면 그게 재미있습니다. 정 선생님은 제 호흡이 얕음을 알았습니다. 이제껏 의식적으로 애써서 들이쉬고 내쉬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뭐 근데 그때그때 다르실 거예요. 어떤 때는 또 호흡이 깊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호흡 명상을 하시다 보면 그 호흡 명상 중에도 호흡이 바뀌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규정 짓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뭐 내 마음의 특성이든 몸의 특성이든 호흡의 특성이든 규정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잘 한번 느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문 선생님은 아마 커피가 근처에 있었던 모양이죠. 코로 들어오는 커피 향이 유난히 진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낍니다. 향기 명상하셨네요. 좋습니다. 그것도 감각 명상의 일종이죠. 네. 그래서 이 호흡 명상은 몸 명상의 일종이다. 그래서 통제하기보다는 몸에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음, 몸이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에 가만히 마음을 실어보는 거예요. 나를 실어보낸다. 내 마음을 실어보낸다. 바람결에 내 마음을 실어보낸다. 이런 뭐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내 호흡에 들락날락 들락날락하는 그 호흡에 내 마음을 실어보낸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인 선생님, 과거에는 폐와 기관지만이 호흡을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명상호흡을 깊게 하다 보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산소가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 호흡을 또 뭐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뭐 외호흡, 내호흡, 뭐 호흡도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 폐에서 이루어지는 호흡도 있고 또 뭐 실제 세포에 가서 이루어지는 호흡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우리가 뭐 실제로 뭐 그런 생리적을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 심리적인 현상, 주관적 현상으로 어쨌든 몸이 호흡을 하고 있고 몸이 호흡을 함에 따라서 감각이 발생하고 그 감각을 가만히 느끼는 과정에서 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호흡과 친해지고 내 몸과 친해지는 거죠. 내 몸과 친해지고 그 내 몸의 호흡의 일종의 리듬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내 마음을 실른다. 나를 실어보낸다. 그러면서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이 내 욕구 생각들이잖아요. 그런데 욕구 생각들이 내려가게 되면 나가 없죠. 그냥 무심히 깨어 있는 거죠. 음, 무심, 무심한 한가한 무심도인 1분이라도 한가한 무심도인이 되자 이렇게 시작하셔도 좋겠습니다. 벌써
10시 6분이 됐군요. 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은 다른 일상생활에서 수행 얘기는 못했고요. 다음에 한번 또 다루도록 하고 그 앞으로 또 일주일 호흡 수행, 뭐 다른 수행도 꾸준히 하시면서 플러스 호흡 명상도 꾸준히 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또 피드백 하겠습니다. 자, 1분 마무리 명상하고 또 여러분 소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옵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소감이나 네,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소감이 많군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늘그레님 호흡 명상 다시 집중요. 네, 그 늘 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호흡 명상 또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호흡 명상의 기본 다시 익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마음을 실어보낸다. 네, 몸에 마음을 실어보내고 호흡에 마음을 실어보낸 한 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마음을 실어보낸다. 그러다 보면 좀 이 명상의 기본은 쉰다거든요. 쉰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명상의 핵심은 쉰다예요. 쉰다. 쉰다. 네. 소피님. 몸 스스로 움직. 이게 좀 마음 챙김으로 가는데. 소피님. 그렇지. 이게 호흡할 때 통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내 몸이지만 내 것이라기보다 몸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기했다. 이게 슬슬 이제 마음 챙김으로 가는군요. 네. 요 정도 되면 이제 마음 챙김으로 가는 겁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네, 네. 훌륭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그러면 한 주 동안 또 여러분 또 그 비가 오는 장마 기간이지만 그 속에서도 오히려 또 마음은 쾌적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평화, 행복, 성장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